물근물근.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물근물근입니다. 10수년지기의 진솔하고 황당한 헛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피곤한 리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죠? 그냥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입술이 다 부르텄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취미러지만 취미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바쁜 승희입니다. 둘 다 많이 바쁘네요. 그러니까요. 감사한 일이죠. 네, 저희 물근물근은 일상에서는 잘은 모르지만 근데 떠들고 싶은 근질근질한 주제들을 다루는 황당 헛소리 글로벌 브로드캐스트 팟캐스트인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한 발짝씩 친해지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 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들으시면서 약간 뜨끔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꼰대를 찾아라! 우와, 정말 이제 20대 중후반이 되어가면서 나이 상관없이 또 누구나 한 번쯤은 나 좀 꼰대 같은데 느낀 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한 10년 전, 10년 전도 아니에요. 5년 전만 해도, 저런 사람 조금 너무 꼰대 같다. 이랬던 사람이 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요새 좀 느낍니다. 네, 그래서 20대도 요즘은 젊은 꼰대라고 불리더라고요. 막 제트 꼰대, 젊은 꼰대, 약간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약간 세대 불문하고 누구나 내 안에 꼰대가 하나쯤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서 우리가 꼰대인지 좀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가 테스트 같은 거군요. 네. 네, 첫 번째 질문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이 되면 이제 1점씩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다라고 느낀 적이 있다. 이거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아이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건 조금 예의가 없을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문득문득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요즘 아이들은 예의가 없어는 꼰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것부터 꼰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네. 이유가 있는 게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중학교를 다니고 막 초등학교를 다니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중2만 돼도 요즘 중1들은 좀 예의가 없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장 예의에 대해서 뭔가 신경을 쓰게 되고 막 진짜 막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요즘 뭐 3, 4학년들은 뭐 예의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다들 하고 막 저는 이제 애들을 가르치니까 애들도 아직까지도 약간 요즘 중1 애들 완전 막 나가요? 막 나가요.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이건 꼰대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다. 인간의 본능인 거다. 그냥 자기가 마치 안 했던 것 마냥. 그쵸. 자기는 항상 잘났던 것 마냥. 약간 나는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내로남불에 들어가는 범주지. 꼰대랑은 다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나쳐 볼게요. 네, 다음 질문이라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 나 때는 말이야. 로 말을 시작한 적이 있다. 근데 이게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은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좀 자주 하는 편이다. 근데 자주 하지는 않아도 네. 이게 그게 왜냐면은 이제 라떼는 말이야 라는 것도 저는 다양한 라떼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자면 라떼는 저는 이제 스마트폰과 2G폰의 약간 사이에 과도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라떼는 핸드폰으로 뭐 이런 것도 했는데 뭐 라든지 라떼는 뭔가 컴퓨터가 없으면 이런 뭐 네이트온이라든가 그런 걸 들어갈 수 없었는데 라든지 그것도 뭔가 제가 방금 들으면서 느꼈던 게 나는 그렇게 불편함을 겪었었는데 너희들이 말이야. 아니 그렇게 불편한 게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제 친구랑 얘기를 나눴었던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90년대 후반생이니까 네. 겪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첨단이 아닌 그런 것들에서 오는 추억도 나는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첨단이 되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추억도 있었으니까 뭔가 좀 이득이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는 나 때는 조금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질문의 나 때는 뭔가
나 때는 이렇게 힘들었고 나 때는 이렇게 고생스러웠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편한 세상인지 알아? 이런 느낌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나 때는에 들어가기엔 아직 나이가 좀 어리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 걱정.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나 때는 그래도 한 5분 전에 만나는 게 예의였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문득문득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네. 큰일 나실 뻔했네요. 네, 그럼요. 자, 다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배가 먼저 퇴근하면 살짝 기분이 상한다. 전혀 이거를 왜 기분이 상하죠? 아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거는 후배도 후배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걔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커버를 치고 있는데 퇴근을 한다? 그러면 조금 그건 상하죠. 아니면은 뭐 팀이잖아요 보통. 네. 회사라는 게 이제 내 할 일 끝냈다고 집에 가거나 뭐 이러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뭐 나한테 주어진 분량인데 걔가 먼저 갔어. 그거는 괜찮지만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일인데 걔가 아직은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역량이 조금 뭐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초반에는. 네,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일찍 가는 거. 그거는 조금 속상하죠.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고생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네,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막 신나게 가. 그럼 좀 꼴보기 싫죠. 왜냐면은 그거는 같이 해야 되는 일이 사실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고 뭐 자기 일은 뭐 다음날 이미 분배를 다 잘 해놨다. 그러면 알아서 퇴근하든 말든 저랑 상관이 전혀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큰일 났네요. 질문 3개 있었는데 3개 다 해당되네요. 저희 둘 다 꼰대인 거죠.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고생은 젊을 때 해야 돼 라는 말이 명언처럼 느껴진다. 아, 이거는 근데 저희 아직 젊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거는 명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고생에도 되게 여러 가지 고생이 있잖아요. 예를 네네. 들자면 뭐 유럽에 배낭여행으로 갔어. 그러면 이제 체력적으로 뭐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조금 더 유리하니까 뭐 그런 고생이다. 뭐 그런 거는 명언일 수 있죠. 근데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젊었을 때 가난하게 살아봐야 돼.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의미 없는 얘기죠, 사실. 왜냐면은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인턴이라는 제도도 젊으니까 돈을 주지 않고 혹은 아주 싼 가격에 인력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고생은 사실 굳이 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죠. 그쵸. 정당한 대가를 주고 정당하게 일을 시켜야죠.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편입니다. 젊은 꼰대인데요?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공감 못하고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한테 공감 큰일 났는데? 그냥 우리 세대에만 갇혀서 더 이상 위아래로 소통하지 않는. 아우 큰일이네요. 자, 다음 질문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회식 빠지는 애들을 보면 요즘 세대는 단체 생활이 힘들어라고 생각한다. 전 이건 완전 아니에요. 저도요. 저는 회식이라는 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필수 회식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같이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내가 사준다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뭐 돈을 내준다든지 사기를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개인적인 시간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쓰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점심 회식인데 빠져. 그거는 전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뭐 우리 사기를 한번 다져보자. 뭐 이런 거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빠지는 건. 근데 뭐 퇴근하고 나서 있는 회식인데 뭐 강제적이다. 그런 거는 저 용납이 안 됩니다. 퇴근을 했는데. 맞아요. 정말 용납이 안 돼요. 저도 그냥 같이 모이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모이는 건 괜찮은데 그거는 좀 제가 주변에서 들었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직장 상사분이 그래도 우리 회식 한번 해야지. 좀 비싼 거 먹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얼마짜리 먹을까요? 그러니까 1인당 4, 5만 원짜리 먹어야지 라고 해서 식당을 다 찾아보고 예약했는데 갑자기 회식 비용은 엠빵 해야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회식을 굳이 한 것부터 화가 나는데 그거를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사라는 것도 화가 나고, 그리고 그 가격을 그러면 왜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그런 식으로 하셨는지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너무 싫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게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회식의 필요성이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정말 슬픈 얘기지만 가족보다 얼굴을 많이 마주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속에서 뭐 일을 하다 보면 오해가 크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로를 알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조금 서로를 이해하면서 뭐 일의 효율이 늘어날 수 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강제 회식이 너무 많다든지,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하는 회사까지는 봤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뭐지? 나의 해방일지? 아, 네네. 그 나의 해방일지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김지원 배우님이 그 뭐냐, 대기업에 다니는데 거기서 뭐 동아리 같은 걸 강제로 등록하게끔 네. 하는 거, 그게 내용이 시작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왜 회사에서 동아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회사는 돈 버는 곳이지 내 사회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이게 필수는 아닌 거죠. 그 안에서 뭐 친구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걸 위해서 다니는 건 아니니까, 목적 자체가. 맞아요. 네, 그러면 다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근데 이미 몇 점이지? 4점이 넘어갔네요. 큰일입니다. 큰일 났네요. 더 큰일인 거는 네.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뭐 아직 저희는 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해당이 안 되고, 맞아요. 저희보다 어린 사람들한테는 뭔가 잣대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네요. 네, 사이에 낀 꼰대죠. 위아래로 두 곳 다 훈수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아, 네. 저희는 이제 꼰대끼리 진행하는 방송으로 확정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꼰대 같았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끄럽네요. 치부를 들키는 시간입니다. 큰일이 났네요. 이럴 때마다 좀 사연을 받을 수 있는 팟캐스트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항상 이런 그런 생각을 생각해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핑프라고 하잖아요. 핑거 프린세스가 정말 싫어요. 핑거 프린세스가 뭔지 한번 설명. 핑거 프린세스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거나, 카톡방을 뒤져보면 나오거나, 링크를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 정말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진짜 참을 수 없어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근데 저는 진짜 약간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면 궁시렁궁시렁 돼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말고 나 혼자서 소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궁시렁궁시렁 되고 다 해줘요. 전 항상 그래서 화가 나 있어요. 할 대로 다 해주고 억울하네요. 그쵸. 그분들은 그냥 제가 성격이 그냥 안 좋은 줄 알 거예요. 그분들 때문인지 모르겠죠? 저는 이런 면에서 저는 꼰대가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지 않을까. 왜냐면 드러내진 않으니까. 그죠? 드러내지 않죠? 드러내지 않고 저는 이제 화도 혼자서 냅니다. 혼자서 내고, 그리고 문자 답장도 엄청 친절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꼰대가 아니라 그냥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흔한 사회인일 뿐이지. 네. 그래서 저는 이 에피소드는 그냥 뭐 제 성향 정도지, 뭐 그런 걸로 꼰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떠오르는 게 이거 하나인 거면 저는 사실 꼰대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주변 사람이 얘기해줘야 돼. 알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꼰대여도 나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해도 나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아마 나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리라 씨는 근데 꼰대시잖아요. 전 꼰대죠. 리라 씨는 진짜 꼰대시잖아요. 저는 제가 꼰대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웃겨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열려있고 어떤 면에서는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있어서. 약간 근데 이게 저는 꼰대라는 단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인간에게는 각자만의 기준점이 있고, 맞죠. 그 기준점에 따라서 사람을 그냥 판단하는 것 뿐인데, 이렇게 사람을 매도하고 알겠습니다. 비하하고 알겠습니다. 맞아요. 꼰대라서 긁힌 게 아니라 꼰대라서 긁힌 게 아니라, 네, 좀 조금 억울합니다.
아, 맞아요. 사실은 요새 조금 안타까운 게 꼰대, 뭐 영포티,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어떤 틀에 가둬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을 한 방향으로 편향되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세대를 비하하는 발언이 있다는 건 사실은 되게 긍정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럼 혹시 리라 씨는 이렇게 은근슬쩍 구체적인 사례를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있으신가요? 저도 있죠. 근데 저는 딱히 회사에서 이런 것보다는 그 중학생 친구들 만날 때 오. 가끔씩 제가 이렇게까지 했던 게 분명히 저도 어렸을 때 그랬을 텐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전 또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중학생 친구들한테 제가 무슨 질문을 하면 대답을 가끔 안 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면 그냥 네, 뭐 이런 식으로만 대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는 되는데 가끔씩 답답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되게 꼰대스러운 게 뭐냐면 그 친구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얘들아 괜찮아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않는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더 부담스럽겠다. 그쵸.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네. 당신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저랑 대화가 하기 싫은 건데 그러니까 굳이 대화하려고 얘들아 괜찮아. 저는 이제 중학생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중학생 이야기에서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애가 저한테 30살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몇 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몇 살이야? 막 이랬는데 되게 기분 좋은 나이도 많았어요. 막 21살, 22살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았는데 갑자기 야! 선생님 30살이야. 막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너무 아니라고! 선생님 30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제가 진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네. 실제로 뛰었거든요. 아니라고! 30살 아니라고! 뭐지? 저 선생님 30살 맞는데 왜 그러지? 30살 아니라고! 야, 제 입으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민망한데, 야, 사회 나가면 너랑 나랑 언니 동생이야. 너가 20살 넘어가 그 정도로 차이 안 난다고! 제가 막, 진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돌아보니까 걔네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근데 선생님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니까 뭐 사회 나가 뭐 이런 얘기를 걔네가 직접 해준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소리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게 맞아요. 너무 민망하고 그런 게 있죠. 되돌리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진짜로 왜냐면 제가 뭐 20대 중반이고 초반이야. 그랬으면 안 긁혔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곧 우리는 그쵸? 곧 30이니까. 고지니까 같이 일하는 선생님 중에 정말 예쁘신 선생님이 있는데 애들도 알아요. 그 선생님이 예쁜 걸. 근데 그거랑 별개로 나이를 잘 못 맞추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20대 후반?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였는데 선생님 40살이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만큼 애들은 사실 이제 성인의 나이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걸 저도 알아요. 저도 경력이 이제 좀 됐으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막 맞아요. 펄쩍펄쩍 뛰면서 나 30살 아니라고 굳이 그거 정정하고 싶어서. 정정. 걔네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근데 정정해줘야죠. 정해줘. 아닌데. 이제 만 나이잖아요. 또.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걔네 그럼 졸업할 때까지 제가 안 됐는데 30살이. 네 맞아요. 전 정말 억울했습니다. 네 저는 네. 또 네. 떠오른 게 뭐냐면 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이제 답답해가지고 아 진짜 가끔씩 이제 얼마 전에도 단톡방에서 누가 고민을 얘기했는데 제가 그거 보고 답답해가지고 막 엄청난 혼수를 더 이상 고민이 걔 딴에는 이제 마음을 열고 네. 정말 힘겹게 내도 안 하던 친구가 이제 자신의 마음을 나눠서 들 텐데 훈수를 주셨어요. 저보다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아 다행입니다. 저보다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서 젊은 꼰대가 되어서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모든 상황을 내가 아는 것처럼. 맞죠. 그런 것도 꼰대에 해당하죠. 네. 단순히 막 어린애들한테 말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가진 사상이 맞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키면 저는 거기서부터 꼰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극한의 꼰대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꼰대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경험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악의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의 본능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겪었고 내가 살면서 얻은 지식을 나누고 싶은 내가 깨달은 지혜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전달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대화법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 말이 있잖아요. 누가 요청할 때까지 절대 조언하거나 절대 충고하지 마라. 맞아. 쉽지 않죠. 그래서 아끼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근데 저는 이제 MBTI로 말하자면 극한의 T라서 저는 만약에 제가 친구한테 뭔가 조언을 요청했는데 그 친구가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게 진심이고 이제 너가 스스로 잘 해낼 거라 믿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너무 싫어요. 그 반응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보통 안 친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반응해요. 진짜 상관없는데 뭔가 이제 흐름상 고민 얘기가 나왔으면 정말 열심히 공감을 해주는데 사실은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약간 다른 사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기는 한데 근데 항상 공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언을 하거나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전에 일단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상황적인 게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거를 먼저 질문을 통해서 좀 같이 떠올려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너가 참 힘들었겠다. 근데 너가 참 속상했겠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상담을 공부해서 그리고 또 상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거든요. 정석으로. 네, 왜냐면은 이거는 조금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차피 안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가 되게 웃긴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조언이 필요해서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딱히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효과가 그다지 없고 사람들이 보통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들으면은 효과는 내가 원하는 거 저게 아니네를 깨닫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언제 느끼냐면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저는 이제 들어보면 자기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얼마나 그러니까 간절하면. 그러니까 그게 용한 점쟁이 안 용한 점쟁이의 기준이 진짜로 그걸 맞추냐 못 맞추냐 보다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원하는 답변을 얼마나 잘해주냐. 그래서 저 아시는 분이 이제 자녀 대학 때문에 점을 본 거예요. 근데 자녀 대학이 다 떨어진다고 그랬대요. 8군데에서. 보통 그러면 떨어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무속을 믿으시니까 가신 건데 근데 붙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점쟁이를 찾아가시는 걸 보면서 근데 붙으셨거든요, 그분은. 이건 거의 근데 기도 같은 거네요. 그렇죠. 약간 붙는다는 얘기를 듣는 데까지 가고 그러고 나서 10번째에 붙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용하다면서 진짜 근데 얼마나 간절하면 참. 근데 그분이 실제로 용한 거일 수도 있죠. 왜냐면은 그분이 붙었거든요. 그 자녀분께서. 맞죠. 그분이 용한 거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이라는 게, 해결책을 원해서 조언을 원할 때도,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뭔가 해낸다. 맞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가장 좋은 답을 내면에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찾기까지 같이 있어주는 역할 이상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수야. 그래서 대중적인 의견이 필요해서 청음회를 했어. 뭐 이런 것도 아니면 제가 대중의 의견이 뭐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네, 맞아요. 제가 모든 세상의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이거랑 비슷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꼰대와 조언의 경계선을 이제 한번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디까지가 꼰대고 어디서부터가 조언일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기준은 그 개인이 원할 때 해주는 거. 맞아요. 내가 해결책이 필요해요.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청할 때 하는 건 조언입니다. 근데 청하지도 않았는데 야 임마 내가 말이야 나 때는 이렇게 들어가면 그건 꼰대다. 꼰대다. 그건 꼰대죠. 약간 저는 요즘에 애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얼마 전에 중간고사가 끝나가지고 개별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저는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되게 조언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는 100% 그 친구들을 믿어주는 게 더 큰 조언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뭔가 예를 들어서 정말 안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한테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원하고 그런 거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거에 대해서 간절해지고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의 본능 자체가 너무 못하는 걸 잘하고 싶어하는 경우를 많이는 못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인간한테 결국 필요한 거는 자기를 믿는 힘과 그리고 자기한테 최적화된 무언가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한테 최적화된 무언가를 찾으려면 좀 자기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좀 다양한 방향으로 무언가 노력을 해볼 수 있는 뭔가 용기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언의 시작은 응원에서부터 있다. 그래서 응원에서부터 시작하는 조언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조언이고 응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각자 상황이 다른데 자기 상황에 대입해서 그 말이 맞다고 하는 건 꼰대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사람은 말씀하신 것처럼 믿어줄 때 가장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믿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방금 왜 웃었냐면 네. 지금 너무 찔리는 일이 있어서 제가 시험 기간에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뭐 독서 토론 같은 데 가면은 정답이 없이 정말 다양하게 얘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정말 아쉽고 슬프게도 국어라는 과목에는 정답이 있어요. 그렇죠. 문학에는 특히나 더 큰 정답이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정답이에요. 그리고 진짜 슬프게도 문제를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풀잖아요. 이제 애들이니까. 근데 문제를 푸는 방법에도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기간 내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내가 하는 말만 정답이라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근데 시험 진짜 잘 봤어요. 근데 제가 진짜 시험 기간 내내 진짜 시험 기간이 거의 10주 가까이 됐거든요. 10주 내내 야 내가 하는 말만 정답이라고 문제 애들이 풀어왔어. 근데 그 문제가 맞았어. 예를 들어서 맞았어도 풀이 과정이 내가 말한 대로 안 풀었으면 내가 말한 대로 풀어야 된다고. 나만 정답이라고. 아, 왜 이렇게 슬프죠? 그 얘기를 10주 가까이 해놓고선 이제 가식적으로 이렇게 가증스럽게 네, 참. 아이들을 믿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제 자신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은 학교 시험에는 점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서 그런 정답을 지정해 주는 것 자체가 우린 어렸을 때부터 꼰대를 양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 말이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 소나기라는 소설 아시죠? 저희 중학교 때도 나왔던 소설이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어디서 루머로 들은 얘기일 수 있지만 그 보라색이 그 비극적 결말을 암시한다 뭐 이런 걸 저희는 외웠었거든요. 근데 작가가 그거를 그냥 보라색 좋아해서 한 거라고. 맞아. 네, 그 인터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플롯이다라고 나와요. 아직까지도. 그냥 이거는 누가 얼마나 답을 잘 외우냐, 얼마나 성실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쵸. 안타깝죠. 네, 근데 뭐 사실은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봐야죠. 뭐. 네, 너무 슬픈 얘기였고요. 네. 네, 약간 결국은 이제 현명한 어른과 꼰대 차이는 다른 사람의 말을 얼마나 듣느냐 이런 듣는 시간에서 온다. 이해와 듣는 시간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항상 생각하는 게 입은 닫고 귀는 열어야 된다. 더 말이 많을수록 실수하고 말이 많을수록 사람들한테 상처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귀는 열면 열수록 사실 더 사람들과 연결되고 또 소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참 귀를 여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생각도 깊어져요. 맞아요. 좀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꼰대랑 결국 현명한 어른의 차이는 듣는 시간에 있다. 네,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는 것부터 너무 꼰대 같았는데요. 어쩔 수 없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둘 다 꼰대라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도 꼰대지만 세상에 정말 많은 꼰대들이 있잖아요. 이제 아직까지는 젊은 우리로서 어떤 얘기가 가장 꼰대 같았는지 그런 인생에서 최고의 꼰대 같았던 발언 뽑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힘든 사람한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을 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쳐서 힘들고 뭔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너가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뭐 그러면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노력을 해야지.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꽃도 보고 이렇게 해봐. 책도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참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게 싫은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또 당연한 답을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게 조금 싫습니다. 맞아. 이게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좀 마음이 힘들거나 이럴 때는 누워서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체력을 굉장히 많이 쓴대요. 그래서 실제로 누워만 있었는데도 살이 빠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체력을 쓰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전 책에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세상이 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이 노력을 판단하는 건 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그럼 혹시 승희 씨가 생각했을 때 좀 이거는 진짜 꼰대다 이렇게 생각했던 말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꼰대 발언이라기보다는 좀 야단 맞을 때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20대 후반인데 아직까지 야단을 가끔 맞거든요. 근데 야단 맞을 때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닌데? 그럴 리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너 같은 딸 낳아봐.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닌데? 좋은데? 저 맨날 그래요. 너무 좋은데? 나 같은 딸 낳고 싶은데? 저도 맨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약간 이게 우리 엄마가 저희 엄마는 좀 꼰대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진짜 아직까지 애들하고 친하고 그런데도 저는 이제 역시 어른은 어른이구나. 저는 좋은데? 네, 저도 항상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엄마도 엄마 닮은 딸 낳은 거야. 나 엄마 닮았는데? 나는 엄마 판박이거든. 저는 별명이요. 진짜 막 100m 밖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진짜 똑같이 생겼다고 맨날 얘기를 듣는데 야, 너 같은 딸 낳아봐. 그럼 아닌데? 얼굴뿐만 아니고 성격도 똑같은데? 그냥 그래서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약간 조금 우리 엄마 약간 꼰대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머님 존경하고, 네. 우리 엄마 짱이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약간 조금, 저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진짜 내가, 나 정말 꼰대인가라고 생각을 한 게, 저는 어른들이 말하는 데는 조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꼰대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뭐냐면은 연륜이 주는 지혜가 분명히 있다. 약간 저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제가 어른들의 그 나이에 연륜을 못 겪어본 거니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꼰대 같다, 그쵸?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그냥 어른분들이 이제 말씀하셨을 때 그럴 수 있겠다. 저런 말도 있고 이런 말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들어보니까 저 이런 게 떠올랐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때요? 라고 반대로 역제안을 드렸는데 띵! 아니 틀렸어! 이렇게 반응하시면 그거는 저는 그 꼰대고 조언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건 그 사람의 인성의 문제가 생각해요. 아니 왜냐면은 저는 진짜 꼰대 같은 사람들인데도 좋은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5만 원 주면서 하는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5만 원 주면서 얘기하는 사람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5만 원도 안 주면서 그 꼰대 같은 발언을 하는 사람이나 뭐 돈뿐만이 아니라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꼰대고 안 꼰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성의 문제가 있는 거여서 그 사람은 젊었을 때도 이상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꼰대라는 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내포해서 사람들을 가두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사실 사람들 다 꼰대 같은 면이 있고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 열린 부분도 있고 되게 입체적인 것 같아요. 저 근데 얘기하면서 생각난 꼰대 발언이 있는데 저는 타인의 결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네. 저는 그게 제일 큰 꼰대 발언인 것 같습니다. 진짜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은 또 제 얘기인데 이게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친척들이랑 이번에 추석 때 모이잖아요. 근데 제가 친척 오빠들한테 꼭 물어보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결혼 언제 이거를? 왜냐면 그들이 여자친구가 있고 그들이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약간 우리는 서로 우스갯소리로 잔소리의 방패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혼하면 방패막 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근데 제가 좀 실수를 한 게 어른들 다 계시는데 그럼 언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큰일 났다 어떡해. 근데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오빠도 뭐 결혼 뭐 지금은 아니지만 때 되면 하겠지 뭐 너무 이런 좋으신 식으로. 분이다. 네, 잘 넘겨주셨. 너무 좋으신 분이다. 근데 저희는 막 우리끼리도 물어보긴 하거든요. 결혼 언제 하냐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그쵸. 근데 약간 친하니까 안 친했으면은 쓰레기죠. 친하니까. 그러니까. 엄청 친하진 않더라도 우리는 왜 호선을 갖고 친하긴 친해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그런 게 있고 근데 저는 그 결혼에 대한 것도 그런데 그 아이 낳는 거는 조금 그거는 특히나 다르죠. 네,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예. 아이 낳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생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완벽하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 떠오른 게 뭐냐면은 외국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3초 안에 바뀔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짚는 사람들은 참 예의가 없고 그거는 자신만의 예의라고 그러니까 예절이기 때문에 꼬집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 그거 자체가 인성이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품사 중에 용언이 있거든요. 그 용언 안에 동사랑 형용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 하나는 명령어로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명령어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형용사는 명령어가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예쁘다인데 예쁘다를 예뻐져라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살았으니까. 맞아요. 그게 사실 되게 슬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야 의지를 할 수 없는 건 형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예뻐라면 어떻게 예쁠 건데? 멋져라 하면 어떻게 멋질 건데? 근데 애들은 이제 어린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너무 안타깝게도 많이 듣고 살았어서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게 아쉬워요. 왜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바뀔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도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은 치마가 짧네 길네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쩌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대체 당신에게 무슨 영향을 그쵸? 주는지. 뭐 예를 들어서 회사야. 그럼 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쵸.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직업이다. 그런 거면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 걸어다니고 있는데 옷을 그렇게 입는데 그런 건 좀 아쉽다.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립스틱 빨간색 바르는 거 또 안 좋아하시거든요. 약간 분홍색 바르는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할머니 만날 때 그냥 분홍색 립스틱 바릅니다. 근데 그것도 근데 퍼스널 컬러상 빨간색이 더 잘 어울리시잖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왜냐면 외할머니 눈에는 너가 빨간색을 발라도 예뻐 보일 거고 분홍색을 바르면 더 예뻐 보일 테니까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근데 나쁘지 않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저희 할머니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셨거든요. 진짜요? 네, 이제 91이신데 이제 내년에 92이시죠. 근데 되게 할머니 치고도 점점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저한테 분홍색 립스틱이 좋아 라고 했던 게 한 10년 전이면은 최근에는 안경을 끼고 가도 예쁘다고 하고 뭐 머리를 잘라도 예쁘다고 하고 어떤 옷을 입든 근데 실제로 예쁘시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항상 할머니는 무슨 모습을 해도 오히려 더 열려있는 느낌이 요새는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 할머니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맞아. 저희 이모 할머니가, 저는 이모 할머니랑 거의 이제 친할머니처럼 지냈었는데, 저희 이모 할머니가 정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정석 중에 정석을 달리시는 분이셨어요. 약간 좀 꼰대 같은 면도 있으시고, 그 기준점이 확실한, 예의 중요하시고 약간 이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밥 먹을 때 물을 안 마시면 밥을 못 먹어요. 근데 항상 그거에 대해서 야단을 맞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모 할머니 저한테 오시더니, 야, 물 마시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제 인생에 있는 약간 좀 엄청 중요한 기억 중에 하나라고 느낀 게, 왜냐면 이모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사실은 오답은 없었어요. 그대로 하면은 건강해지고, 그대로 하면은 뭐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는데, 그런 할머니조차도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고 나를 이해해 주시려고 하는 게 정말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맞아요. 저는 약간 그래서 꼰대다 아니다, 물론 꼰대일 수 있죠. 근데 꼰대들도 배울 수 있고, 그 얼만큼 마음이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준점을 새겨 나갈 수 있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나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젊은 사람들도 꼰대처럼 행동할 수 있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고, 이거는 나이 불문, 어떤 우리 사회에서 정의하는 그 꼰대라는 건 누구나 될 수 있고, 그런 누구나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세대를 겨냥하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자,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물의 오타쿠로 살아온 지 넌 20년? 참 타령하시나요? 네, 연습해 왔습니다. 만물의 오타쿠로 살아온 지 넌 20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제발 알아주길 원하는 오타쿠에 의한, 오타쿠들 위한 오타쿠 토크. 자, 요즘 또 빠지신 거 있으실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연관성이 있기는 해요. 오. 우주라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코스모스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지금 한 8장까지 읽었나 그래요. 근데 그 우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그 학자들이 항상 되게 똑똑한 것처럼만 보이잖아요. 근데 되게 엉뚱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도 옛날에 이제 여러 가지 사유를 거치면서 말도 안 되는 상상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뭐 외계인에 대해서 상상할 때도 되게 어이없는 상상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또 재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코스모스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다. 오. 그리고 되게 제가 다르게 생각했던 게, 이 책이 너무 두껍고 보기가 싫잖아요. 맞아요. 과학적이라고 느껴지는데 사실 책을 딱 열어서 보면은 이 칼세건이 되게 이 과학자분이 엄청나게 재치가 있고 생각보다 이거는 인문학 책입니다. 오. 과학책이 아니에요, 제가 느꼈을 때. 좀 약간 영업당했어요. 아까 처음에 코스모스를 추천드립니다 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뭔가 재치가 있는 인문학 책이라고 하면 조금 뭔가 그렇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요즘 코스모스 읽고 있어라고. 맞아요. 저는 요즘에 그 독서라는 건 하나의 패션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근데 이제 코스모스를 읽는 사람이 저는 되고 싶지만 공감이 아직 안 됐었는데, 아까 재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패션으로도 쓸 수 있고. 네. 너무 좋다. 왜냐면은 그 위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 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학자들의 여러 면을 막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되게 농담을 쓰면서 써요. 그리고 그 내용이 엄청 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과학적인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고 우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이론들이 들어가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되게 감성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막 제목들이 되게 신선해요. 뭐 지구라는 파도, 막 약간 이런 식이에요. 오. 그 소제목이 정확히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좀 시적인 표현을 잘 쓰기 때문에 그 책이 또 오타쿠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부분이 있다. 왜냐면 특히나 오타쿠분들 스타워즈, 스타트렉, 뭐 닥터후 이런 거 환장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를 연결 지으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좋고, 한 가지는 단다단. 단다단? 단다단 애니메이션? 네.
왜요? 아니 단다단도 저희 엄마 아빠가 좋아요, 단다단. 그 진짜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단다단이 우주와 귀신과 뭐 영적인 존재와 그리고 학교의 청춘과 사랑과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만화책도 보고 애니메이션도 봤는데 이제 최근에 시즌 2가 나왔어요. 애니메이션. 작화가 진짜 일단 너무 좋아요. 작화를 너무 끝내주게 잘 그렸고 그리고 연출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비꼬네? 이게 되게 신선하고 그리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무당 할머니를 둔 여고생이 있습니다. 그 여고생에게는 초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고생이 다니는 학교에 오타쿠 찐따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의 취미가 바로 외계인 보는 거예요. 그 외계인을 보는 그 외계인을 보는 게 취미인 찐따 학생과 초능력이 있는 그 소녀가 둘이 만나서 이렇게 자충우돌 하는 얘기인데 외계인도 나오고요. 실제로 외계인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그리고 귀신들도 나오고 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혼란스럽다. 근데 약간 코스모스 얘기하실 때보다 훨씬 신나 보이세요. 왜냐면은 텐션이 달라요. 코스모스는 사실 억지로 읽어야 되니까 읽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단다단은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읽어보니까 재밌었다. 네. 그래서 뭔가 도움 되고 하니까 추천한다 이랬는데 사실은 단다단 얘기를 하시기 위한 밑밥이셨네요. 사실 그렇죠. 있어 보이는 척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실체를 드러내는 이런 게 또 그렇죠. 왜냐면은 그 코스모스가 우주의 질서, 조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다단은 카오스예요. 우주의 혼돈. 그러니까 완전 반대의 성향인데 단다단을 봤을 때 그 도파민 자극이 엄청납니다. 네.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한번 막 식사하면서 보는 건 추천드리지 진짜요? 않아요. 못 봐요? 좀 잔인해요? 잔인한 것도 있는데 조금 기괴해요. 그리고 그 성적인 드립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좀 성차별적이지 않다고 느꼈던 오히려 그렇게 느꼈던 요소는 뭐였냐?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이 다 할까요? 네. 오, 그거 좋네요. 죄다 옷을 벗겨놔요. 그러니까 뭐 이게 되게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뭘 보시는 아니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방금 코스모스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제가 참 한탄스럽네요. 근데 정말로 옷이 맨날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진짜 싫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러 가지 그런 이게 액션물이에요, 액션물. 근데 옷을 왜 찢어요? 그러니까 액션물이니까 공격받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옷을 왜 찢냐고. 옷이 찢어져서 남자가 여자고 할 거 없이 다 찢어져 버려가지고 어디까지 찢어져요? 보통 속옷만 남기고 찢어지거든요. 막 그렇게 막 그러진 않네요. 네, 그리고 그걸 봤을 때 되게 선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아니 그 작가의 마음이 좀 궁금해져요. 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살색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코스모스 얘기하시고 너무 많은 치부를 드러내시네요. 아니요. 이게 왜 치부죠? 그럼 단다단 보는 사람들은 모두 아니 옷이 찢어지고 안 찢어지고는 저희가 보고 판단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왕자의 게임은 옷을 다 안 입고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왕자의 게임 추천할 때 밥 먹을 때 보지 말라는 얘기까지만 하지 보통 옷을 다 벗고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지금 뭐 이제 우주를 좋아하는 남자의 뭐 무당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뇌리에 남는 게 옷이 찢어진다는 얘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생기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거 오타쿠적인 생각이네요. 한 번에 덮으러져서 늘면 나의 이미지는 상관없다. 희생정신. 일단 흥미만 생기면 흥미만 생기면 다행이다. 그 애니메이션이 알아서 끌어가 주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충격적인 얘기들과 내 안의 꼰대력에 대한 얘기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모두 내 안에 꼰대력이 조금씩 있죠. 방금 사실은 제 발언도 굉장히 꼰대 같았을 수 있어요. 성인인데. 뭐 맞아요. 어때요? 속옷도 입고 있다는데. 싸워도 뭐 옷도 찢어질 수 있죠. 그렇죠. 네. 반성하는 시간이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꼰대라고 우리가 규정하지만 우리 모두가 꼰대일 수 있다는 걸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요즘 나도 모르게 꼰대 같았다 하는 순간들이 있다면 댓글로 아는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몰근몰근하게 마무리할까요? 에? 제가 새롭게 만든 발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몰근몰근한 마무리 잘 해볼까? 요! 네. 네, 다음 주에도 제발 들어줘! 안녕! 안녕! 몰근몰근